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일 국회 국방위에서 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정경두 국방장관을 상대로 질의했습니다. 백승주 의원은 국방부 차관 출신입니다.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6.25 한국전쟁의 전범 책임에 관한 문제입니다. 6.25는 김일성과 노동당이 기획한 전쟁 범죄라고 나는 생각한다.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장관의 충격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일단 4초 동안 답변을 안 하고 머뭇거렸습니다. 백승주 의원이 또 재차 물었습니다. 전쟁 범죄 아닌가? 그러자 정경두 장관은 어떤 의미에서 묻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재차 얘기를 하자 정경두 장관은 북한의 남침 침략으로 일어난 전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끝내 전쟁 범죄라는 단어를 끝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백승주 의원이 이번에는 김원봉 문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6.25 당시에 북한의 검열상과 노동상을 지낸 이 김원봉이도 이 전쟁 범죄에 가담한 것 아니겠는가? 이번에도 백승주 의원의 질문의 정경두 장관이 머뭇거렸습니다. 그게 그렇게 답변하기 힘든가라는 백승주 의원의 질문에 정경두 장관은 북한 정권의 수립에 기여를 했다라고 또 요 정도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 범죄 얘기는 끝내 또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집단과 김원봉 같은 주요한 이 정권 책임자들의 전쟁 범죄 책임을 끝내 인정하지 않는 한국의 국방장관. 저는 정말 이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정경두 장관에 관해서 그동안 수없이 많은 비판을 해왔지만, 이것은 정경두의 어떤 이 문재인 정권의 6.25 한국전쟁에 관한 또 국가안보에 관한 북한 문제에 관한 일정의 잘못된 인식과 정서가 이 좌파 이념이 거의 정신분열증 단계에 이르렀구나. 정신분열증, 조현병. 이 단계에 이르렀구나. 이제는 정말이지 남은 임기 3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구나 라는 공포감까지 밀려왔습니다. 분노가 하나도 치밀어서 정경두 장관을 자루포대에 담아서 스텔스 전복기에 이렇게 매달아서, 스텔스 전복기는 북한의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으니까 야밤에 북한 지역을 침투를 해서 들어가서 평양 상공에서 그냥 정경두 장관을 담은 이 자루포대를 그냥 평양 상공에서 떨어뜨려 버려서 아예 북한에 내 던져버리는, 정말이지 정경두를 북한에 내 던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25 한국전쟁을 포함한 북한 문제에 관한 조현병 환자 문재인 정권. 대한민국의 국방장관이 공군참모총장을 지낸, 제가 이번에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국방부와 보훈처는 처음에 보훈처가 4개월 전에 또는 이어서 국방부가 하나의 용역업체에 내년도 6.25를 70주년 행사를 어떻게 치르는 것이 좋겠는가라는 용역을 맡겼습니다. 이 용역업체에서 이 조현병에 가까운 또 보고서를 냈습니다. 남북이 공동으로 치르자. 기억의 장, 화합의 장, 약속의 장, 이 세 개의 테마로 해서 보훈처에 제출한 용역 보고서에서는 남북의 3,000명이 판문점을 중심으로 해서 6.25km 6.25를 상징하는 이 길이의 인간띠를 만들자, 또는 남북 학자, 전문가 또는 이 시민단체들이 참여를 하는 6.25를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공동 연구 행사를 하자.
뭐 이런 식의 정신 나간 이 아이디어를 보고서라고 냈습니다. 아니, 보훈처가 용역을 맡긴 그 용역업체가 이런 식의 조현병 보고서를 내면 적어도 국방부는 그런 용역업체에 이런 것을 맡겨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용역업체에 또 국민 세금을 퍼주면서 보고서를 받았고, 역시 남북이 공동으로 행사를 치러야 된다는 내용의 각종 뭐 DMZ 관련 행사 뭐 이런 것들에 관한 내용으로 짜여진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6.25 70주년에 관한 조현병 보고서. 시청자 여러분, 이 제대로 6.25 한국전쟁을 교육받지 못한 이 전교조 세대나 지금 뭐 아예 뭐 초등학교 교과서까지 이 정권이 마구잡이로 왜곡하고 조작을 해서 교과서를 만드니까 정말이지 6.25나 한국전쟁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이런 어린이들은 저런 식의 공동행사 보고서에 혹할 겁니다. 아니, 지금 문재인이 이 판문점에 가서 김정은과 같이 만나고 껴안고 이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 아니, 남과 북이 공동으로 6.25 행사를 치르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마 6.25 남북 공동 행사 이 아이디어를 여론조사에 붙이면 이 문파 또는 대깨문 뭐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 많은 정신 나간 역사 의식에 관해서 거의 뇌가 비어 있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공동 행사에 박수를 치고 찬성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지난 6월 6일 프랑스 노르망디에서 열린 노르망디 상륙작전 기념식에 독일의 마르켈 총리가 오지 않았느냐. 자, 그렇다면 남과 북이 6.25 공동 행사를 치르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사를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독일의 마르켈 총리가 참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독일의 전쟁 범죄를 인류가 철저하게 단죄를 했기 때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독일의 뉘른베르크의 전범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독일 나치의 정치 군사 지도자 24명을 자살한 히틀러라든가 또는 괴벨스 뭐 이런 사람들 빼고 살아있는 정치 군사 지도자 24명을 기소를 했고, 그 중에 절반인 12명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놀라운 것은 사형을 당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좀 더 면할 수 있는 총살형을 하지 아니하고 교수형을 선택을 했습니다. 소련 측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교수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형이 두렵고 교수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총살형을 원했던 괴링, 독일의 공군 총사령관, 독일군의 대원수를 지낸 괴링은 청산가리를 먹고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이 골석 재판에 치러진 이 사람이 이 변사체로 발견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은 교수형으로 사형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런 철저한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을 통해서 전쟁 범죄에 대해서 인류가 단죄를 시행했기 때문에, 그리고 독일의 나치 정권의 이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에 관한 이런 많은 전쟁 범죄 행위에 대해서 그 이후에 독일 정권이 철저하게 사과하고 배상을 했기 때문에 마르켈이 노르망디 기념식에 참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6.25 공동 행사에 앞으로 먼 훗날 만약에 그런 행사가 치러지게 된다면 북한 정권의 담당자가, 최고 지도자가 참가를 하려면 북한 전쟁 범죄에 대한 어떤 철저한 역사적인 단죄, 현실적으로 북한과의 어떤 이런 교류, 협상, 비핵화 협상, 통일 추진 이런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범 재판이 열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정치, 외교, 사회적으로
북한의 전쟁 범죄 책임을 규명하고 단죄할 수 있는 일을 치러내는 것. 북한이 사과하고 납북 국군 포로와 납북자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여러 가지 이런 행동을 해야 그 강을 넘어야 나중에 공동 행사를 치르느니 마느니 그런 논의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제가 3번과 4번에 명시를 해놨습니다만은 문재인이 지난번에 스웨덴 이 의회 연설에서 남과 북은 외국을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적이 없다라고 해서 북한의 6.25 남침 문제에 면죄부를 줘서 이것이 사실상 국제전이 아니라 내전이라는 식으로 또 조현병에 가까운 발언을 한 건 이런 것이 있지만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이 전쟁 범죄의 책임에 관한 이런 것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무슨 저런 용역단체에서 얘기한 남북 공동 학술 행사가 가능하겠습니까? 6.25 전쟁 범죄의 책임자들을 규탄하는 발언이 쏟아져 나올 텐데 정상적인 학술 행사라면 참석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 청중 중에서도 그런 외침이 나올 텐데 북한의 학자나 전문가나 관리들이 그런 행사에 참가나 할 수 있겠습니까? 조현병으로 치닫고 있는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의 북한과 6.25에 대한 인식. 제가 대중연설에서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만은 문재인은 절대로 6.25의 한국전 전사 영령들이 잠들고 있는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묻힐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